일단 앞에 맨 처음 이야기는 뭐 간단합니다. 요즘 어느 때부턴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바를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바라는 게 사실 정치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가 심한가 하면은 보이그룹이라는 걸그룹조차도 지금 바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A라는 가수를 좋아하면은 A 가수는 좋아하면 되는데 우리는 B 가수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B 가수의 클릭수를 안 나오게 방해를 한다든지, 그래서 일종의 정당 정치하듯이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음악을 가지고 지금 바 그룹핑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에서는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많은 분들이 그 파시즘에 빗대어서 파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름만 한국식 파시즘이지 사실은 서양에서 말하는 파시즘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민주공화국인데 헌법 제1조 1항 민주공화국인데 이것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거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민주라는 이야기하고 공화라는 이야기가, 우리 민주공화국에서 두 개가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보통은 민주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민주주의는 사실은 진짜 민주주의 아닙니다. 보통 한국 사람, 지금 우리 현대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주공화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원래부터는 민주정이라는 말은 19세기까지 나쁜 정치의 대명사입니다. 왜 그랬느냐? 민주주의가 까딱 잘못하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간단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파가 다수결해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래서 이 꽃피 풀린 엔진을 갖다 방해하는 게 결국은 공화주의인데, 공화주의가 빠진 순수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 없는 민주주의가 결국은 파시즘으로 빠질 위험성이 많고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가를 만들었을 때 맨 처음에 사회계약을 갖다 줬지, 여기 챕터 2까지도 관련된 얘기인데, 맨 처음에 우리가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함께 살자.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면은 100명이 함께 살자고 하면서 벌써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맨 처음 하는 게 헌법을 만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100명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따라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헌법을 만들고 나서 그 이제 기본적인 틀을 만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일매일 행정도 해야 되고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법안도 만들어야 되는 이 매일매일 하는 것 갖다가 100명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만장일치로 모여서 그걸 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에서 뭐 하나 떼는 것조차도 5천만 명이 합의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는 헌법을 만드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 때 한번 합의를,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고시 합격자한테 행정부를 맡긴다든지, 아니면은 다수결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법안을 맡긴다든지,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한 명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소수 엘리트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다수파가 뽑은 분들한테 맡기든지, 결국 운영은 만장일치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걸 예를 갖다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아파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드는데, 아파트 만들고 나서 매일매일 청소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를 갖다가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 뽑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합의를 봐서 관리사무소를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업무를 맡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관리사무소가 타락해서, 관리사무소가 핸들을 잡고 운영을 하더라도 반드시 주민들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모두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터서 이 관리사무소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블록을 갖다 괜히 바꾸면서 예산 떼먹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로 바꿔야 된다, 어디 엘리베이터로 바꿔야 된다, 미쓰비시로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바꾸면서 가장 안 좋은 엘리베이터를 하면서 1,000만 원 자기를 빼먹고,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국민 전체가 헌법을 만들어서 일을 맡깁니다. 국회를 맡기든 행정부를 맡기든 맡기는데, 이자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모두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뭐 물건 주고 말이죠, 이권 주고, 이렇게 하면서 타락해 나가는 건데, 자, 그래서 좋은 정치는 한 명한테 맡기든 이 군주정입니다. 소수한테 맡기든 귀족정입니다. 엘리트 정치입니다. 다수한테 맡기든 다수파 민주정입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들만 챙길 건지 국민 전체만을 챙길 건지 가지고 우리가 나쁜 정치와 좋은 정치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옛날 고전 플라톤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대천재들이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은 이 나쁜 정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한 명이 나쁜 놈이든지 소수가 나쁜 놈이든지 다수파가 나쁘든지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다수파가 나쁜 놈인 경우. 한 명이 나쁜 경우인 경우는 우리 5천만 명이 그 나쁜 독재자의 눈치를 보면서 피해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소수파 10,000명의 엘리트를 갖다가 우리는 피해 다니면 됩니다. 근데 5,000명 중에서 2,550만 명의 다수파가 나쁜 마음을 품고 소수파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은 2,500만 원을 갖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 쓰는 블로그 다 감시하고 우리가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거, 트위터에 글 쓰는 거 감시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좌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익에 방해가 된다 생각하면은 좌표를 찍고 그때부터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500만, 2,550만 명의 다수파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파시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한 명도 좋아요. 그 다음에 소수파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파도 좋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컨대 군대를 이끄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군대는 이순신 장군하고 권율 장군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그 군대는 망합니다. 군대는 반드시 지휘가 한 명이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에 유명한 장군들 다 합쳐놓으면은 군대가 좋을 것 같은데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같은 데는 한 명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트 같은 경우, 행정부 같은 경우는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 엘리트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법안 같은 경우는 다수파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1인이 통치하고, 어떤 경우는 소수파가 통치하고, 어떤 경우는 다수파가 통치하는, 이렇게 해서 일종의 혼합정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한 명한테 맡겼을 때도 이 사람도 국민 전체를 챙겨야 되고요, 소수한테 맡겼을 때도 국민 전체를 챙겨야 되고, 다수파한테 맡겼을 때도 국민 전체를 챙겨야 됩니다. 아빠한테 운전대는 어쩔 수 없이 아빠가 혼자 몰아야 되는데 아빠한테 맡겼더니만 아빠는 기본적으로 휴가를 갈 때 가족들이 다 좋아할 걸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울 공원에 가든지 에버랜드를 가든지 강릉에 놀러 가야 되는데 아빠가 애들이 잠자는 틈에, 와이프 잠자는 틈에 자기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과천 경마장에 가가지고 경마하겠다고 그거 끌고 가는 거예요. 애들 난리 나죠. 깨고 나면 난리 나죠. 반란이 일어나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공화국을 깨는 나쁜 1인 통치, 나쁜 소수 통치, 나쁜 다수 통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공직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것이 공화주의가 지금까지 연구해 온 것이고, 그것을 가장 잘했던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은 다 사실 공화국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 공화국 중에서도 가장 위대했던 공화국이 베네치아 공화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탈리아 옛날에 있었던 고대 로마 공화국이라든지 수많은 공화국이 있고,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은 좀 뭔가 혼란이 좀 있지만 옛날에 200년 전에 미국은 300만 밖에 안 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명함도 못 냅니다. 조선한테도 머리를 못 숙여야 돼요. 그 정도로 작은 나라였는데 이 300만 나라가 커져가지고 지금 3억이 됐고 위대한 나라가 됐거든요. 자, 그럼 이것이 바로 공화와 민주의 차이입니다. 민주가 타락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파시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대 국가를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라고 부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국가라는 거는 중앙행정관료 조직을 말합니다. 거대한 행정관료가 있고, 군대가 있고, 외교관이 있고 하는 그런 거대한 그걸 국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 앞에는 국민 또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결국은 근대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왕하고 관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자기들 돈 주고 고용한 10만 명의 스위스 용병을 쓰면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기 네팔 애들 그 전쟁 잘하니까 네팔의 사람들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주면 다 용병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식의 근대 이전의 국가입니다. 국가가 왕과 그 다음에 엘리트 그룹이 딱 손을 잡고 그 다음에 군대는 용병을 쓰고 10만 명. 근데 현대 전쟁은 10만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전면 열되면 100만 이상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그 국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 성공한 이유입니다. 프랑스 그 한 나라가 민주주의를 성공시킴으로써 민주공화국을 만들므로써 국민을 동원했고, 국민을 동원하니까 유럽 전체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프랑스식으로 모든 나라가 국가가 국민하고 손을 잡고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국가랑 국민이 일반 국민들 한 명 한 명을 챙기지 않고, 우리가 좀 아까 말한 대로 국민 중에서 다수파, 그 다음에 국가 관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가 있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나쁜 정치를 하잖아요. 나쁜 정치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것을 갖다 내가 통제하겠다. 그래서 숨 쉴 틈도 없을 정도로 공동체 전체를 먹겠다라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가가 내가 장사하는 사람들, 농민들 다 뺏어가지고 우리 국가가 우리 똑똑한 관료가 다 먹겠다라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국가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국가사회주의는 대표적인 게 소련 같은 나라입니다. 소련의 국가기획위원회, 그 다음에 경찰, 비밀경찰, 이들이 손을 잡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 농지 다 뺏어가지고 국가가 다 컨트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거는 위로부터의 전체주의화.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전체주의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다수파가 마음대로 세상을 다 먹는데 이들이 이제 모든 걸 갖다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국유화라는 표현 안 쓰고 공유화라는 말을 씁니다. 공유화를 하면서 기업체, 그 다음에 농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공유한다는 이름으로 또 다 전체주의화 시켜서 잡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방식이 아까 말한 그 소련 같은 방식은 뭐 경찰이라든지 무슨 감시망을 통해서 관료들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운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거는 100만 명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뭐든지 축구를 보더라도 100만 명이 같이 봐야 되고 뭘 하더라도 100만 명, 200만 명이 거리를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가지고 소수파들 갖다가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히틀러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파시즘의 무솔리니가 했던 겁니다. 지금 한국의 바 그룹이 하고 있는 게 바로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가지고 경찰, 검찰, 청와대 모든 사람들 갖다가 겁을 줘가면서 지금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걸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파시즘을 갖다가 우리가 히틀러는 뭐라고 했냐면은 나치즘이라는 말 자체가 내셔널 소셜리즘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국가사회주의라는 번역을 하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민족사회주의입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위로부터의 소련 같은 위로 관료가 국가 관료가 만든 게 사회주의. 그게 국가사회주의, 소련입니다. 이 나치즘은 뭔가 하면은 내셔널 소셜리즘. 민족이 100만 명, 200만 명의 이 피플이, 이 폴크가, 이 민중이 나서가지고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밑으로부터의 사회주의. 그래서 내셔널 소셜리즘 나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파시즘입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국가사회주의 하는 관료들은 굉장히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파워가 엄청나요. 얼마나 파워가 막강하면 특히 비밀경찰들 같은 경우는 자, 비밀경찰이 얼마나 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국가들이 여러 나라가 나왔는데 여러 나라 국가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들은 다 동창들입니다. KGB 동창들입니다. KGB에 있던 사람들 나눠가지고 다 국가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있고 미국에서 FBI를 만들었는데 FBI 후보가 국장을 맡았는데 1930년대 맡아가지고 실시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국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자르고 싶어도 못 자릅니다. 왜냐? 대통령이 자르고 싶으면은 대통령의 약점들 사진 찍은 거 보여주면서 나 자르고 싶으면 나는 이거 내보낸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이 나중에 자르지를 못하고 아예 마지막 포드 대통령은 이름을 갖다가 퍼머넌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종신국장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 정도로 셉니다. 미국이니까 이 정도지 이게 소련 같았으면 이 후보가 왕이 되는 겁니다. 푸틴이 되는 거고. 자, 국가 관료라는 건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인데 이 밑에서 올라오는 파시즘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파시즘은 약한 사람들이 500만 명, 100만 명 때를 지어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파시즘에서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면 굉장히 착합니다. 착하고 선하고 말도 정말 조심하고 그다음에 감정도 풍부해가지고 공감도 잘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원한들, 작은 한들을 품고 사는 이 민중들이 타겟을 정하고 소수파를 갖다가 타겟을 잡아가지고 몰래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루머를 퍼뜨리고 아주 이상한 루머도까지도 막 자기들 100만 명끼리 돌려가면서 퍼뜨리면서 여론을 갖다가 여론몰이를 하죠. 이런 것들이 파시즘입니다. 자, 이 파시즘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파시즘을 막기 위한 방법들. 한국의 가장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또꾸비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의 문제를 이렇게 봤습니다. 프랑스가 루이 부르봉 왕가가 만든 거대한 관료 조직을 가지고 절대 국가를 만들었는데 1789년 프랑스 혁명했을 때 관료 조직은 놔두고 왕만 바꿔버린 거예요. 왕만 바꾸고 그 거대한 관료 조직, 경찰까지 포함한 겁니다.
관료 조직을 건재하게 가지고 있고 왕을 바꿔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통령을 뽑든지 총리를 뽑든지 하면은 이 총리와 대통령을 갖다가 이 관료들이 왕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나폴레옹 1세고 나폴레옹 3세입니다. 프랑스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왕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하고 똑같은 게 한국인데, 한국은 1987년도에 민주화를 했지만 강력한 국가 조직을 갖다가 약화시키지 못했어요. 분산을 못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중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은 제왕적 대통령이 될 후보가 나옵니다. 오늘의 권력, 현재의 권력, 미래의 권력들 간에 싸움들이 벌어지고, 이 사람들은 다 결국은 나중에는 국가를 장악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뭘 하느냐? 이 뒤에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나눠줄 게 많잖아요. 권력이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유명한 정착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텍스라는 말을 씁니다. 소용돌이의 정치. 지금 그 빠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현재 잡고 있는 사람, 또는 국가 권력을 앞으로 잡을 사람들 중심하고 묘한 야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수기민주주의를 조용히 토론을 해야 되는 국회는 국회 토론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다 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한국의 일부 그룹은 민중 동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룹도 있고, 어떤 경우는 민중을 갖다가 동원한 능력이 아주 높은 그룹이 있죠. 특히 높은 그룹이 그런 파시즘의 유혹들에 굉장히 민감하죠. 파시즘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그 한국의 파시즘 문제가 아닌가. 특히 오늘 제가 이상민 의원님을 모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파시즘적인 분위기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